Welcome to the Korea Society's video series, Author Talks. Lee Chang-dong is one of South Korea's most celebrated and influential film directors. Known internationally for his films Burning, Secret Sunshine, and Poetry, his films are characterized by his meticulous eye for detail and his exploration of social issues and complex characters. If you are familiar with his films, what you may not know is that before turning to screenwriting and directing, Lee Chang-dong was a writer of short stories and novels. Originally published in Korea in the 1980s and translated into English for the first time by Yoo-seop Chang and Heinz Insoo Fenkel, Snowy Day and Other Stories is a brilliant and unsettling collection that investigates themes of love, injustice, betrayal, and terror on both an intimate and national scale. We are thrilled to have Lee Chang-dong joining us from Korea. Welcome to the Korea Society. It's such an honor to have you here. 안녕하세요. 영화를 만들고 소설도 썼던 이창동입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Many people who know you as a filmmaker may not be aware that you were first known as a writer of short stories and novellas in the 1980s in Korea. When did you start writing and what made you a writer? 네, 저희가 글을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은 거의 10살, 11살 아주 어렸을 때고요. 물론 굉장히 유치한 글쓰기였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지어낸 픽션의 형태이기는 했습니다. 왜 어떤 마음으로 그런 글을 썼던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외로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1950년대 중반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 때 그때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집은 특히 더 가난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자주 이사를 다녔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다니면 항상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친구들을 자주 바꾸어서 만나곤 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좀 외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잘 섞여서 놀지 못했고요. 그래서 아마 저 혼자 그냥 그 이야기를 지어내서 글로 끄적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은 그런 아주 그 순수한 외로움 그런 것 때문에 글을 썼던 것 같고요. 물론 누구한테 읽히지 못할 글이기 때문에 그게 소통이 실제로 될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읽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글을 썼던 것 같고 그 외로움이 내가 글을 쓰는 나 자신을 아주 어린 나를 지탱하게 해줬던 것 같고요. 10대, 20대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작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글을 썼고, 실제로 이제 작가가 된 것은 20대 28살 때, 그 신춘문예라는 한국의 어떤 그 등단 제도, 독특한 등단 제도가 있거든요. 모든 신문들이 1월 1일 날 각 부문, 소설, 시,
뭐 희곡, 평론 각 부분에 한 명을 뽑아서 1월 1일 지면에 발표하는데 그걸 신춘문예라고 하는데 저는 198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정식 작가가 되었죠. The seven stories in this collection are mainly set in the 1980s. You wrote in author's note for the English translation that reading these stories for the first time in a very long time, it was like reading an old diary. Where were you in your life when you wrote these stories? 그 제가 옛날 일기를 읽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마음이 약간 아파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작가의 말에서 이게 제가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나서 그때 썼던 작품들을 읽어보니까 그게 나의 창작물이라는 생각보다는 뭐랄까 내가 경험했던 것, 또 그때 당시에 나의 기억 이런 것들을 일깨우기 때문에 그게 일기처럼 느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에 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글을 쓰고 있었고요. 그 교사 생활은 제가 이제 한국에는 고등학교가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 위주 교육을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때도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6시간씩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소설을 쓰려고 했고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피곤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얘가 작가로서 처음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 작가로서 어떤 글을 써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1983년에 등단을 다시 말하면 작가로서 작가의 그 삶을 시작했는데 1980년에 한국에서는 그 강주 민주화 운동을 그 군부 일부 쿠데타에 의해서 권력을 잡은 군부 세력이 그 강주 시민 수백 명의 강주 시민을 학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군부 정권이 정권을 잡고 강력한 그 독재를 유지하고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의 그 국가 폭력은 신문의 그 검열에 의해서 일종의 국가적인 비밀이 되었었죠. 그런 상황에서 작가로서 내가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 내가 쓰는 글 한 줄이 현실을 바꾸는데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뭐랄까 작가의 거의 그 본질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고, 내가 어떤 글을 써야만 보다 정직해지고 독자와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작가적 자의식이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고 그런 그 작가적 고민에 쌓여 있던 그런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You also mentioned that those short stories are based on your actual experience or they are about your family, friends, or people close to you. Why, as a young writer, did you write so much about yourself or of the people you knew?
네, 저는 작가로서 우선 저 자신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독자와 소통하는 데 있어서의 저의 정직함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자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글을 쓴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자기 이야기를 고백하고 싶은 그런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작가로서 그때 당시에 가장 제가 고민했던 것은 현실과 내 글과의 거리였던 것 같아요. 외면하지 않고 싶었고 현실을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그 정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 주변의 이야기, 내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그 눈 오는 날 이번 단편집에 실려 있는 그 작품들도 나 자신의 이야기도 많고요. 물론 완전히 그 있는 그대로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주 교묘하게 그 각색되기도 하고 다른 이야기로 이제 뭐랄까 그 뒤섞여 있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제 이야기, 제 가족의 이야기 또는 제 친구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주로 어, 실려 있죠. 여기 7편의 작품 중에 제가 이번에 보니까 교사가 나오는 소설이 4편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제가 잘 아는 이야기, 제가 경험하고 이건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어, 어떤 소설 같은 경우는 거의 있는 그대로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기도 했었습니다. Your characters don't have easy lives. The fathers are defeated. The mothers sacrifice themselves to support their families. The sons and daughters try to resist their parents' fate, but they're also trapped not just by the past but present circumstances. When you're presenting so much suffering and injustice, how do you avoid nihilism and pessimism? 제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그 인물들이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삶 자체가 그 현실이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였으니까요. 각자가 그 힘든 시기에 각각의 자기만의 사정으로 힘들게 살고 있고요.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뭐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사회의 패배자처럼 그려져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음,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저는 그때 당시에 대체적인 한국 사회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식민지 시대부터 전쟁을 거치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그 국가적인 비극을 또는 격동기를 거쳤지만 그런 것들을 만든 것은 아버지들이었고 또 그 전쟁과 그 고통 속에서도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자식을 키우고 살아남도록 한 것은 어머니의 힘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물들이 어떤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인물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제 등장인물들이 각각 자기의 삶 속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고, 저는 제 소설을 통해서 그 싸움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 각각의 등장인물이 각각 다른 사정으로 각각 다른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뭐랄까요? 삶의 의미를 찾는 싸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어떤 커다란 폭력, 그게 국가 폭력이든 뭐든 그 막강한 외부의 힘 아래서 어, 무력하고 나약한 개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각자는 자기 그 안에서도 자기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싸움을 하는 것이고요. 그 싸움을 저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싶었고 그걸 통해서 독자들도 어떤 삶의 의미를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바랬던 것이죠. Reading some of your stories remind me of your movie, Peppermint Candy. It's not that you're sympathetic to these characters. It seems like you understand the complexity of your each individual, even though in lesser hands, I think there would be simply villains or unlikable characters. What's your interest in characters like them, such as Jinshik, and there's a lot of shit in Nokchan? 그 우리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빌런 이렇게 음, 쉽게 그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현실이 그 인간을 음, 어떤 식으로든 그 쉽게 규정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그 악인을 규정하고 좋다 나쁘다를 단순화시키는 것은 제가 그 제 소설을 통해서 또는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이나 독자와 소통하고자 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런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빌런이라는 것 자체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악인을 단순화시키는 것은 마치 그 악인을 없애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그 세상과 현실을 단순화시키는 위험성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소설이나 영화에서 독자나 관객들을 와 이렇게 소통하고 싶은 이야기 속의 인물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쉽게 구분할 수 없는 복합적인 인물이랄까요? 또는 그 경계에 있는 인물. 그러니까 쉽게 가해자, 피해자로 나눌 수 없는 그런 경계에 있는 인물을 그리고 싶고 그게 아마도 대부분의 그 독자나 관객이나 사람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삶의 어떤 어,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우리의 삶의 음, 어떤 비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The stories you told in this collection are of a very specific time and place, now forgotten or unknown to the younger generation. Were you aware of your role as someone who sort of bears witness, should I say? Somebody who make a record of that very specific time and place? 네, 제가 그 소설을 쓰던 당시 1980년대의 현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 어떤 진실은 파묻혀 있고 그것이 그 진실이 덮여 있는 상태로 사람들의 삶은 억압되고 그러면서도 그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운동들, 뭐 그게 뭐 학생 운동이든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것을 역사적 증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현실을 정직하게 드러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위트니스이긴 하죠. 증언을 한다는 것은 정직한 것을 전제로 해야 되니까. 그것을 왜곡하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증언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는 증언을 한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 현실 속에서 뭔가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현실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기 때문에 현실 그 자체를 왜곡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현실, 당대의 현실, 나의 현재, 우리 모두의 현재라는 생각으로 글을 썼고 그것이 지금 30년, 40년이 지나서 그때 특정한 시대의 이야기로 읽히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80년대 상황을 그 현재성을 가장 강하게 느끼면서 쓰기는 했지만 그 이야기들이 당대에서 그치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80년대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게 어떤 보편성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언제 누가 읽더라도 그것이 그에게 그것을 읽는 그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외국 40년이 지나서 외국 독자가 읽게 되리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제 머릿속에 제가 소통하고 싶은 그 누구는 당대에 내 앞에 있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시공을 초월한 그 누군가, 얼굴 모르는, 이름 모르는 그 누군가. 그러나 나와 가장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가까이 공감할 수 있는 그 누굴 거라고 생각하고 글을 썼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한국뿐만 아니고 뭐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때 당시에 자행됐던 그 국가 폭력 같은 것이 또는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할까요? 아주 알기 쉬운 말로 말하면 그런 것들이 현재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게 어떤 나라에서든 심지어 미국에서도 어떤 민주주의 위기 같은 것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잖아요. 물론 제 소설 속 이야기가 꼭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긴 하지만 거기에서 그려지는 어떤 모습들이 꼭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한국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의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읽어도 뭐 역사 소설을 읽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감상으로 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현재성으로 그 독자 각자에게 어떤 의미를 느끼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any things have changed since you wrote these stories in the 1980s. What has changed for you and what has not? Do you think you can write stories like this today? 예, 많은 게 바뀌었죠. 무엇보다도 제가 나이가 들었고요. 직업이 소설가에서 영화 감독이 됐고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이제 제 일상의 변화가 크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뭐랄까요. 제가 생각에는 제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뭐랄까 불안감 같은 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새소리 또는 뭐 햇빛, 뭐 저녁 노을 이런 거에 제가 저의 감각이 반응하는 것이 무뎌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변하지 않은 것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젊은 작가로서 이 현실에 내가 어떤 글을 써야 되는가, 내 눈앞에 있는 이 세계에 나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만 할까? 어떤 이야기로 독자와 소통해야 되나? 그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영화 감독이 되고, 이렇게 나이가 들고, 늙은 영화 감독이 된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영화 감독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관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내가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하는 나는 점에서는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영화 감독으로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화 감독은 사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방해될 때가 많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더 재미있을까? 어떤 이야기가 더 뭐랄까 관객들을 사로잡고 많은 관객들을 영화를 보게 할 수 있을까를 어떤 이야기가 영화적으로 더 재미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떤 이야기가 의미가 있을까? 나한테도 의미가 있고 관객한테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이야기가 진짜일까? 이걸 고민하는 마치 그 버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그 종수 작가 지망생인 종수가 나는 아직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대목은 사실 그게 작가 글을 쓰기 시작하던 그 무렵의 나의 생각이기도 하고 지금 늙은 영화 감독이 된 지금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Then why did you make a transition from writing to directing, from literature to film? 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꽤 긴 이야기가 필요한데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80년대 한국 사회는 굉장히 그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뭔가 민주화 또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체제, 현실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실하던 때였거든요. 변화를 뭔가 작가로서도 함께 어, 노력해야 된다는 어떤 그 자의식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작가나 그러하겠지만 문학이 현실을 변화시키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준다는 그걸 느끼기는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작가로서 현실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자부심을 느끼지도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작가로서의 어떤 자유로운 상상력 이런 것들을 또 마음껏 발휘할 수도 없었고 그러면서 저 자신이 독자와의 소통을 꿈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작가로서의 목소리, 내 목소리가 과연 독자에게 얼마만큼 힘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의식 그런 것 때문에 결국 그 영화 좀 더 다른 소통의 방식을 해보기를 꿈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영화를 하게 됐고요. 그 계기라는 게 이제 시나리오를 의뢰를 받아서 쓰게 됐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화 쪽으로 넘어오게 되었죠. Is there anything you miss about writing fiction? 네, 뭐 아까 처음 글을 쓸 때도 외로움이라고 그랬는데 그, 그 외로움이 본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 그게 어, 그런 외로움이 그 누군가 그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어쩌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걸 느끼는 그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글을 썼거든요. 이게 아마 소설 쓰는 문학을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 나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진 그 누군가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것이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어떤 소통의 마음이 강할수록 제 글이 힘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걸 굳이 이야기하자면 순수한 외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영화를 만드는 지금도 말하자면 외로움은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 외로움은 좀 다른 외로움인 것 같아요. 뭐랄까 순수하지 못한 외로움이라고 할까요? 그 영화 감독의 삶이라는 것이 어, 많은 사람들을 시선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이고요. 실제로 많이 노출되기도 하고 또 이쪽 영화판의 삶이라는 게 뭐라 그럴까요? 패션 잡지의 화보처럼 뭔가 번쩍번쩍하고 뭐 색, 뭐 화려해 보이고 그렇지만 실속은 별로 없거든요. 그 외로움이라는 것도 외로움을 느끼지도 못할 외로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것들이 소설을 쓸 때, 문학을 할 때 그런 순수한 외로움을 가끔 음, 다시 생각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How were the seven stories chosen to be translated into English? And how do you feel about them going out into the world again and
for you to be able to communicate with new readers? 예, 이번에 그 스몰 데이즈 앤 아더 스토리 그 책에는 7편의 중단편 소설들이 저의 단편집 2권 소지하고 녹천에는 통이 많다. 2권의 단편집에서 이제 선별한 건데요. 제 그 소설들을 이번 단편집을 번역한 2분의 번역자 중에 한 분인 하인즈 인스 팽클 씨하고 그런 펭귄 출판사의 그존 슈바르츠 편집장 2분이 골랐고 물론 마지막에 제가 물론 동의했습니다만 그렇게 선발이 된 소설들이고요. 또 제가 다시 읽어보면서 약간 새삼 놀랐던 것은 그 소설들에 다 뭐랄까요 80년대의 어떤 이게 학생 운동이든 그 무엇이든 그때의 아까 이야기한 싸움 그런 것들이 모두 그 모든 작품에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참 느끼고 조금 놀랐고요. 어쩌면 뭐 그 일부러 그렇게 선별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래 그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영어로 번역돼서 미국의 독자들을 만나게 된 것도 사실 그 소설을 쓸 때는 음, 그런 것까지 기대하지 못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뭔가 제 소통의 작가로서 소통의 어떤 답답함 그런 것을 느끼고 이제 영화로 어, 더 다른 방식의 소통을 원해서 영화를 하게 됐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제가 영화를 하고 또 영화를 통해서 미국 관객들에게도 좀 알려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그 젊은 시절의 소설이 번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 번역하신 그 하인즈 인스 팽클 씨도 그 번역자의 말에 그렇게 썼던데 마치 그 제가 아까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글을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이제 소설을 쓴다는 거는 영화와 달리 어떤 연애 편지를 쓰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한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 한진수 씨의 말에 의하면 그 연애 편지가 마치 병안에 편지를 넣고 바다에 띄운 것처럼 많은 시간과 긴 그 거리를 건너뛰어서 지금의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작은 기적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게 그런 글 쓰는 사람, 또 영화를 하든 뭔가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소통하려고 하는 창작자에게는 큰 선물과 같은 기회죠. You once said the movie does not provide an answer, it asks a question to the audience. Is that same for your short stories? If so, what questions are they asking the readers?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를 만들 때 관객에게 답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질문을 던지는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늘 그렇게 제 영화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왔습니다.
그 많은 영화들이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저는 뭐 메시지를 담는 영화는 별로 제가 하고 싶은 영화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 가장 메시지가 강한 영화들이 오락 영화, 대중성이 강한 오락 영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뭐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뭐 그런 메시지. 그렇지만 그게 많은 영화들이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그 통쾌함을 선사하긴 하지만 영화 끝난다고 현실에서 실제 정의가 이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는 뭐 사실 하나만한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제 영화에서는 관객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리고 나의 삶에서 의미 있는 어떤 질문을 찾기를 바라고 저는 소설 쓸 때도 그런 생각으로 소설을 썼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한국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다 아는 어떤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 한 인물, 각각의 인물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독자의, 각각의 삶의 어떤 질문들, 의미 있는 질문들을 받아들이기를 바랬고, 그 질문은 아마도 각자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걸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내가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사람마다 다른, 작품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작품마다 다른 질문을 독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자기만의 질문과 또 그것이 자기만의 답을 찾는 그런 것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제가 뭐 소설을 통해서 또 영화를 통해서 질문을 항상 저 자신도 질문을 찾고 그 질문을 독자나 관객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번 작품집에 실려 있는 각각의 작품에서도 각각 다른 방식의 질문들을 독자들이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자신의 삶과 연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nowy Days and Other Stories is available wherever books are sol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예, 감사합니다.